인수되는 권리가 있는데 이거 왜 낙찰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보고 입찰한 거예요? 2억짜리 빌라인데 2억 5천에 낙찰받으면 어떡해요? 감정가가 시세가 아니잖아요. 투자자나 실수요자에게 팔아야 하는데 수익률도 안 나오고 살기 불편하면 이거 누가 삽니까? 무조건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수요가 없으면 안 팔린다고요. 제대로 배웠으면 이런 실수 안 하는데 왜 혼자 공부하고 혼자 결정해서 이런 물건 낙찰 받는 겁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낙찰부터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안 될 가능성 많지만 그래도 전문가 도움 받아서 매각불허가 신청서 한번 작성해 봅시다. 방금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요, 오픈 카톡방으로 독학해서 낙찰받았는데 도와달라고 연락이 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하면 싸게 낙찰받는 기술, 즉 공격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경매는 축구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격만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수비수가 탄탄해야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죠. 오늘 제가 경매 실패를 막는 철벽 수비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리 분석, 두 번째, 시세 조사입니다. 첫 번째, 권리 분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입찰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요즘 유튜브에 무료 강의 엄청 많아요. 맞죠? 그것만 들어도 권리 분석 웬만해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카톡방 들어가서 물어보면 알려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입찰할 물건이면 사건 번호 공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조사해서 입찰하려고 하는데 경쟁자가 늘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죠. 그래서 애매하게 질문하고 애매한 답변만 듣게 됩니다. 혼자 경매하기에 허심탄회하게 물어볼 사람이 없어 불안하기는 하지만 자신을 믿고 입찰하죠. 이왕이면 피드백을 주는 전문가에게 확실하게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실수하기 좋은 사례의 대표적인 것 2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빌라예요, 빌라. 자, 채권자가 누구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죠? 자, 대항력을 포기했는지 포기 안 했는지 그거 먼저 보실 거예요. 맞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비고란을 보니까요, 이거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해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한대요. 자, 대항력 포기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서 그냥 권리 분석 끝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패스하는 순간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등기를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뭔가요? 자, 가압류죠, 여러분. 가압류. 가압류 이후에 설정되는 권리는 모두 사라진다. 그러면 가압류부터가 사라지니까 그 전에 무슨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차권을 말소한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 없고요. 소유권은 경매로 낙찰자에게 바뀌니까 이것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보시면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언제 했나요? 23년도 1월 18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 날짜보다 빠르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는 임대차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현장 임장을 통해서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임장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대항력을 포기했다고 해서 권리 분석 깨끗한 거구나 패스하지 말고 등기도 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까지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므로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낙찰로 다 소멸된다 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유료 경매 정보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전세권은 소멸되어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배당된 보증금이 있다면 낙찰자는 그것을 인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세권이 소멸되니까 임대차 보증금도 소멸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간혹 이런 데에서 실수가 많이 발생되니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 두 가지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세 조사입니다. 아파트야 세대수가 많으면 시세 조사하기 수월해요. 그런데 빌라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세대수가 적어 다른 빌라와 비교도 하고 현재 팔리는 금액도 알아야 하는데 경매 빌라가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최근에 팔린 것도 없다면 분석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임장 가서 투자자 컨셉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빌라도 보고 인근에 거래된 빌라들이 실거래가를 확인해서 비교를 통해서 팔릴 금액을 알아내고 입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보일수록 감으로 입찰가를 산정합니다. 이 정도에는 팔리겠지 라고 생각하고 가격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찰 받아서 부동산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왜 이렇게 높게 썼어요? 거래 안 될 거예요 라고 말을 듣고 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멘탈은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감으로 하는 건 복권에서나 하는 거예요. 복권을 많이 사본 사람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의 실력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그냥 운에 맡기고 싶나요? 아니면 실력으로 당당하게 승부하고 싶나요? 경매는 실력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지식, 경험,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실행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복권이랑 차원이 다른 게임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은 실행하면 쌓이겠지만 지식과 분석은 처음부터 제대로 잘 잡아서 해야 된다고요. 독학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하다가 실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유찰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싸다고 생각하고 입찰하지 마세요. 우리 경매 투자자는요, 공급자입니다. 소비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입찰을 해야 돼요. 무턱대고 싸다고 입찰해서 낙찰받고 안 팔려서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입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최소한 권리 분석 잘하고 시세 조사만 잘해도 수비수가 탄탄해서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매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경매의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경매 말고요. 실제로 수익을 내는 경매는 어떤 건지 그 영상에서 전부 알려드렸거든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영상 꼭 시청해보세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